자, 오늘 광화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출정식이 있었어요. 출정이 뭔지 아시죠? 전쟁 나갈 때 각오를 다지면서 자 나가자 싸우자 하고 할 때 옛날 같으면 그런 거죠. 지금 북치고 막 수나라랑 예를 들면 전쟁을 하러 가는 총사령관이 지금 지휘자들 군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광화문에서 출정식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22일 후에 국민 여론이 변할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후보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침 10시도 안 돼서 막 9시부터 저기 청계광장에 사람들 모여드는데 진짜 많이 오셨다. 와, 저게 보통 우리 진영 사람들은 집회 저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저기 나가신 분들은 오늘 반차 쓰셨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람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다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신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후보 가까이 가서 뭐 사인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노스럽다고 어떤 할머니 내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막 그 기댁 들고 막 뭐 사인 받겠다고 결국에는 그거 뭐 비슷한 걸 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김진성이가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대표를 칼로 찔러버린 거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 대표랑 사진 한 장 찍는 게. 사람들 진짜 어쨌거나 오늘 출정식에 보면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던 거죠. 아 근데 또 지금 이제 대표님이 워낙 다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막 그런 네. 마음이 들 것 같긴 해요. 연예인보다 더하신 그런 분인데 심정은 알겠는데 지금 경호가 저 상태인 상황에서 뭐 사진 찍고 뭐 사인 받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있잖아요. 경호하시는 분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완전 물리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몰라. 어쨌거나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목감기가 살짝 걸렸다고 소식이 들어오더만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그래. 오늘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야외잖아요.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었던 연설이라고 보는 게 평상시 이재명 연설하고 좀 달랐어요, 느낌이. 뭔가 딴 생각이 되게 많아 보였다고. 아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바로 정말 그 골목골목 다니던 경청 투어를 마치고 오늘 또 오전부터 바로 나간 거였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경호팀의 첩자 그 소문에 저거 동아일보 단독인데요. 신원 모조리 재검증했다. 이 경호팀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 당에서 경호도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배정되는 경호원이 4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검증 작업이 다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선거운동복을 입으면서 방탄복을 공개를 한 거예요. 하얀색이어서 얼마나 덥겠어. 그러니까요. 저게. 그나마 선거운동복을 입으니까 자켓을 안 입어도 되는데 자켓은 저렇게 입어버리면 옷이 작아져요. 선거운동복은 좀 점퍼이기 낭낭하게. 때문에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 게 뭐냐면은 경호원들이 지금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게 빌딩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 겨눌까봐. 그리고 아마 주위에 있는 빌딩들은 출입 제한, 그러니까 옥상의 출입 제한이나 이런 것들 다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아니 이런 선거 처음 봤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의힘 당선시키고 이재명 죽이고 윤석열 무죄라니까요. 그 윤모가 있든 없든 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야지. 그렇죠. 그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물론 저도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사실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들이 자기네들 살자고 이승만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그렇게 비극에 돌아가시게 한 그 자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형상이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들이 지금은 국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얘네들이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가정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심은 다 해야죠. 네. 자,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 경호가 중요하다. 집에만 계셔도 된다. 당선은 된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하는 선거운동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거기 갔냐 안 갔냐의 의미만 있는 거지 거기 가갖고 공약을 낸 대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물론 언론들은
뭐 이재명이 뭐 부산도 안 가네, 대구도 안 가네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말할 수 있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풍선 드는 것도 지난주에 이제 야수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풍선으로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면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랑 오늘 우리 방송 그 채팅창에서 한 이야기는 그 지지자들이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거울의 반사경으로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거는 표적이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을지 할 아이고. 때나 쓸 수 있는 방법. 아무데나 하는 거지. 자,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 경우 제가 표현하기를 6월 3일까지 안전 배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품질은 이미 입증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빨강 파랑 운동화를 신었죠. 아, 적절하게 정말 잘 저게 구했습니다. 좀 맞춤 제작인 줄 알았더니 리복 네, 리복이에요. 클래식 레더 GY152 지금 품절됐다 그래요. 아, 32,000원짜리예요. 32,000원. 오 괜찮네요. 이게 여기 지금 선거 원래 있던 제품인데 선거 운동 컨셉하고 똑같은 걸 찾아낸 진짜 거예요. 상징적이잖아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 있는. 가격도 괜찮고. 이거 딱 그거 아니야. 보수도 먹어버리겠다. 자, 저 신발 하나 빨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굿즈를 우리가 살 때는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 옛날에 홍준표가 무슨 그 농사 관련해 갖고 뭐 하러 갈 때 장어를 신겨주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저거 신데 여러분들이 잡아주기만 하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만약에 누가 신겨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러다 보면 신발 신을 때 앉아서 신어야 되는데 서서 신으려고 하니까 중심을 힘들죠. 잃어서 네. 옆에서 자 오늘 10대 공약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지금 저게 큰 카테고리고요. 10가지가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세부 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저기 한번 잠깐만 볼까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0대 정책 공약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부 공약들이 밑으로 쭉 나오는 건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요. 하겠다고 하면 할 거고 성남과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그 추진력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공약 몇 가지만 가져다가 주위에 홍보하십시오. 저렇게 10개를 주면요. 못 알아먹어요. 예를 들면 정말 약간 소확행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에 드는 공약 밖으로 전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가장 중점 두는 게 AI 집중 육성이 아닌가. 일단은 아마 대표 공약이 되지 않을까. 저거 어떻게 연결되냐면 AI를 집중 육성해서 저걸로 이제 기본사회까지 가는데 이제 종잣돈으로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7명이 입후보였는데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입후보자 수가 적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세론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대세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7명 했고 지금 그러니까 원내 정당인 경우에는 원내 정당 기호를 그대로 쓴다고 보면 돼요. 3번 조국혁신당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4번 이준석이 지금 기호를 달았고 나머지는 다 원외 정당들입니다. 원외 정당들하고 무소속이 있잖아요. 뭐 기호를 할 때 원내 정당들은 의석수대로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외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무소속들이 이렇게 가 있는데 저기 보면은 야 좀 안타깝긴 해요. 저는 권영국 저 지금 민주노동당 대표를 방송하면서 한 번도 비판해 본 적 없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긴 한데 지금 진보당에서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했다고 일부가 비판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목에 튀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일반 정당들이 후보 내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기 목에 튀다. 근데 사실 진보 블록이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건 맞죠? 그냥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네. 있고 기호 7번의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통령 프로필인데도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지 않고 혼자만 넥타이도 없이 저런 사진을 올렸더라. 성의도 없다. 이분이 재산도 꽤 많으신 편인데 한덕수랑 비슷한 거지. 내 돈은 10원도 안 쓰겠다. 그리고 이제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는 정광훈이 못 나오니까 나오겠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지금 선거법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 본인도 까먹고 있다가 저 사람을 지금 대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을 특별히 깔 건 없어요. 어차피 이 대표를 위협할 만한 후보는 안 돼. 그러면 이준석이 김문수 표를 갉아먹게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국민의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지션을 취할 거고 나는 이준석이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랑 단일화 하면 어떠나라는 그 걱정이 조금 있었거든요. 일단 출마를 한 상황에서 바로 기호가 연달아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약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못 찍겠고 김문수도 껄쩍지근하고 그러면 이준석한테 표가 갈 수도 있다. 아휴, 이준석 CR도 안 먹히죠. CR. 이 와중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GY 152 89,000원에 팔고 있대요. 가격이 지금 3배 뛰었어. 벌써?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를 원래 그 주말에 국민의힘 당사로 막 박스가 들어가는 거에 보면 선거 운동복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한덕수로 돼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네. 어쨌건 지금 선거 운동복을 보면 그냥 없어. 오늘 이거- 김문수가 저 가락시장 간 거죠, 저거? 네, 오늘 새벽이고요. 저 때는 아마 그냥 다 김문수 빼고 나머지 빨간색 입지 말자고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 거. 네.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다 입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름은 없는 기호 2번만 있는 이제 선대위가 지금 보세요. 저 꼴싸나 물론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김문수 이름 바뀌게 붙이겠죠.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김문수 옷 입고 있는 거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급하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김문수라는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본인 제외하고 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게 있기는 해 지금. 김문수 지금 하얀색 옷에는 김문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쪽 맨 양양자도 있긴 한데 네. 한두 개 있긴 한데 준비가 한번 안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따로 안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덕수도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숫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약간 출정식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위가 지금 국민의힘이고요. 밑에가 민주당인데 뭐 차이가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투표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지지층의 사기의 싸움이라고. 사기. 와. 사기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충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 요소 다니지 마라. 경호나 철저히 하자. 그 정도 약간 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뭐 말 실수하거나 이런 거는 되돌릴 수가 있어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후보가 사라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잖아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 우리 동네 안 와도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야외부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줄여도 명분이 생깁니다.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돌리고 있긴 하잖아요. 우리도 마지못해서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같은 게 올려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되게 껄쩍지근한 거죠. 이거 보고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찝찝한 일이거든. 아니, 근데 또 후보 입장에서는 유세를 안 할 수도 없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요? 유세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근데 대조적이네요. 민주당에서 제발 좀 그만 오다가 하는데 이렇게 오고 국민의힘은 제발 좀 나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못 쓰겠어 아주 그냥 청개구리들이야. 실제로요. 저 대통령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최고의 경호 전문가들이 지키는 상황이 그렇죠. 오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뭐 몇십 명 동원돼가지고 야외에서 그러니까 공연이 아니라 유세하는 상황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게 있어. 경호팀이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2, 3일 전부터 가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호는 확실한데 유세 상황에서는 아까 어떻게 하다못해 몰라요. 경호팀에 무슨 뭐 첩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은 진짜로 저는 최소한의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그지 발사계님. 성렬 씨, 없는 사람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해준다 했는데 법정에 서면 없는 나는 어쩌란 거니. 아무튼 20년, 30년 뒤에라도 기다릴 테니까 꼭 해줘라잉 하셨고요. 이정은님 고맙습니다. 제이님, 마차님의 제자죠. 애제자입니다. 국힘이 최악의 선택을 했군요. 김문수 선택은 구구정당으로 공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본 결과 우리나라의 구구가 5% 정도 됩니다. 국힘은 사필 규정이요. 민주당은 세옹지마입니다. 저도 지방에서 망원경으로 이재명 후보님 경우에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우하고 사이코패스는 일맥상통한다고. 이 사이코패스가 인구 비율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다 사이코패스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3%가 내란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이제 거기 따라가면서 이제 아직도 윤석열 부류,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선거 일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선거 일정을 보시면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외투표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TV 토론도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첫 번째 토론이 18일 날 있어요. 18일 날. 경제 분야. 그리고 27일 날 TV 토론 있고 23일 날 TV 토론 있고 사전투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요일, 금요일, 주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왜냐하면 보통 사전투표를 하면 사람들이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많이 하죠. 쉬는 날. 근데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본투표도 화요일이라는 거. 그나마 본투표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선거가 있든 없든 안 쉬는 직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오전 6시부터 시작하니까 새벽에 하시는 방법, 그리고 점심시간 통해서 하시는 방법.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6월 4일 날 취임식 없이 바로 취임식이 없지는 않죠. 살짝. 국회 로텐도홀에서 간이 약식으로 하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한 2개월 시간 주고 정식 취임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상징적으로 예, 한 번쯤은 해야 맞아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취임식을 하지 말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근데 가고 싶어서 그래. 역대적으로 이렇게 지지율 많을 대통령이 처음 나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떨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오늘만 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다. 후보의 경호가 중요하다. 지방 어디 가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지자들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라.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안 보고 돌아서서 이재명을 지키는 포즈였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명가드 이제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죠. 예. 최민희 의원이 자, 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새날이 지금 1번을 상징하는 110일 만에 지금 5명 남았는데요.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명만 구독해 주시면은 이재명 후보의 번호 110일만이 지금 5명만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